7장 7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크라마 공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우리가 행렬식에 관해서 정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이쪽 부분에다가 노란색 분필로 노트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잘 적어두세요라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I하고 J가 같으면 행렬식이고 다르면은 0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다 썼던 걸 이쪽에다 써서 표시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하면서 A, I, K 그리고 대문자 A, J, K 이렇게 쓰고 오른쪽 상단에다 표시했던 거를 여기다 쓴 것 뿐이에요. 앞 시간에 했던 거 I하고 J가 같으면은 디터미넌트가 되고 I하고 J가 다르면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K가 1, 2, 3인 1부터 n까지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설명은 제대로 해놓고 나서 이거 판서를 잘못해놨네요. 여기에 시그마가 있었어야 돼요. 시그마. 그리고 K가 1부터 n까지 바뀐다는 건 이런 의미였었는데 요 시그마 기호를 빠뜨린 채 판서를 했었네요. 그래서 앞 시간에 여기 상당 부분에 노트 해놓고 나서 했던 거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I하고 J가 같으면은 행렬식이고 다르면 0이 된다는 것은 항상 성립합니다. 요 시그마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시그마를 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바로 행에 대해서 전개한 식을 나타내고 있다면 동일한 논리로 열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KI, 대문자의 KJ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K가 1부터 n까지 움직여요. 여기는 뒤에 있는 K가 1부터 n까지 움직이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I하고 J가 같으면은 디터미넌트가 되고요. I하고 J가 다르면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를 더 첨부하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이것도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크라마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이와 같이 미지수의 개수가 n개고 방정식의 개수가 n개로 주어지는 이와 같은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 방정식으로 나타낸다면 ax = b의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x1, x2, xn을 각각 이렇게 하나하나 배열해서 만든, 열로 배열해서 만든 행렬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개수 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라면,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 크라마 공식은 미지수의 개수 x1부터 xn, 방정식의 개수도 같아야 돼요. 즉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항상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요 a가 n차 정사각행렬이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행렬식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행렬식은 반드시 정사각행렬일 때만 사용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미지수가 n개, 방정식도 n개로 주어지고 개수 행렬 행렬식이 0이 아니라면 크라마 공식에서 첫 번째 해는 어떻게 구해지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n번째 해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7장 6절인가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미지수가 3개, 방정식이 3개가 되는 그런 간단한 경우, 작은 규모에 대해서 이 모양이 d분의 d1, d는 여기서 이 a의 행렬식을 다른 기호로 d로 또 써서 표시하죠. d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d분의 d2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d분의 dn 이렇게 돼요.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d1, d2, dn은 개수 행렬에서 제1열의 원소를 제거시킨 거예요. 개수 행렬 a에서 제1열의 원소는 요거예요. a1, 2, n1인데요. 이 원소를 제거시키고 그 위치에 오른쪽에 있는 요 상수 b1부터 bn을 대신 그 위치에다 끼워 넣어요. 그리고 나서 행렬식을 계산한 것이 d1이라는 행렬식이에요. 개수 행렬에서 제1열을 제거시키고 1열을 제거시키고 그 위치에 우변에 있는 이 성분을 대신 넣고 행렬식을 취하라는 뜻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는 바로 여기 d2. 이거 외우기 좋아요. x1, d1, x2, d2, xn, dn이에요. xn, dn, 여기서 d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n번째 열을 제거시키고 이 n번째 열을 제거시켜요. 개수 행렬에서 n번째는 얘거든요. 얘를 제거시키고 그 위치에 얘를 대신 놓고 행렬식을 취한 것이 d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라마 공식을 앞 시간에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미지수가 n개로 되어 있고 방정식이 n개인 규모가 더 일반화된 형태로도 자연스럽게 확대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크라마 공식에 대한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AIJ가 여인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제 이런 여인수를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얘는 1번식, 얘를 2번식, 얘를 이제 n번째 식이라 가정하고요. 우리는 1번, 2번 그리고 이 n번째 방정식에다가 각각의 우리가 여인수들을 곱해서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여인수를 곱할 것이냐면 1번식에다가 우리는 A1J를 곱하고요. 2번식에다가는 A2J를 곱하고 맨 마지막에는 ANJ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자, 그래서 이제 요 식대로 해서 변변 다 더할 생각입니다. 1번식에다가 A1J를 2번식에다 A2J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n번째 식에다 ANJ를 곱해서 그리고 변변 다 더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 계산 결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A1J 그리고 이 식의 양변에다 A1J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A11 그리고 X1 플러스 A12 X2 A1N XN equal B1의 A1J가 돼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식의 양변에다가 A2J를 곱하죠. A2J를 곱합니다. 그러면 A21 X1 플러스 A22 X2 A2N 그리고 XN 있죠. 그리고 우변은 B2의 A2J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양변에 ANJ를 곱하죠. ANJ를 곱합니다. 그러면 AN1 X1 AN2 X2 ANN ANN XN 그리고 오른쪽은 BN 그리고 ANJ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을 다 변변 더할 생각입니다. 자, 얘네들을 다 더하는데요. 우리 좌변은 좀 항을 재배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해서 본다면은 여기 왼쪽 첫 번째 다 X1이라는 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재배열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X1이 들어있는 항으로 재배열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개하니까 A11 대문자 A1J A21 대문자 A2J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AN1 그리고 대문자 ANJ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개하면 이번에는 X2가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X2 그래서 전개를 하니까 소문자 A1, A12 대문자 A1J A22 A2J예요. 그리고 AN2 대문자 ANJ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 XJ가 있겠죠. 1, 2, 3, 4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형태를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 1, 2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앞은 다 1이잖아요. 뒤만 바뀌었어요. 뒤만 똑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A1J, XJ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은 다 2잖아요. 그래서 A2J, XJ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ANJ, XJ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엔 XJ로 다 묶어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여기에 XJ로 묶어낼 거예요. XJ로 얘만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하니까 A1J, A1J가 됐어요. 플러스 A2J 이렇게 전개하니까 A2J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전개하니까 ANJ 대문자 ANJ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계속 더해요. 계속 이렇게 이런 걸 더하고 맨 마지막은 XN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XN 묶어내면은 이렇게 전개하니까 A1N 대문자 A1J가 됐고요. A2N 대문자 A 그 다음에 2J죠.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ANN 그리고 ANN 있고 이렇게 전개하니까 대문자 ANJ입니다. 자, 이제 좌변을 변변 다 더한 걸 재배열한 것 뿐이고요. 우변을 잘 볼까요? 우변은 이제 이런 항들이 있어요. B1, A1J, B2, A2J, BN,
그리고 ANJ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됐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잘 관찰해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원리를 여기에다가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잘 보면 앞에 첨자가 1, 2, N 이렇게 바뀌고 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볼까요? 앞에 첨자가 바뀌니까 그러면 이걸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 이걸 했다면 이번에 이제 이걸 한 거예요. 자, 이제 앞이 바뀌죠. K가 1부터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앞뒤가 다르면은 무조건 0이고 같으면 행렬식이에요. 여기 같으면 행렬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앞이 바뀌죠. 1, 2, 3, 4, N 1, 2, 3, 4, N 그 다음 여기도 1, 2 쭉 가서 N 1, 2 그래서 여기 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이 똑같이 변하잖아요. 같은 숫자로. 근데 뒤가 이제 1하고 J, 얘는 J가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J번째 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겉보기에 지금 얘만 똑같은 거잖아요. 얘는 서로 다르고 얘는 첫 번째 열, 얘는 J번째 열이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0이군요. 그 다음에 얘도 0이군요. 그리고 이 하얀색 분필은 다 0이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얘네들은 보세요. 자, 이제 앞뒤가 똑같죠. 앞뒤가 똑같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디터미넌트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의 좌변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식의 좌변은 XJ가 있었을 때 여기가 얘가 바로 A의 행렬식이 됩니다. A의 행렬식을 그냥 대문자 D로 써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대문자 D.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을 잘 관찰해 볼까요? 얘는 또 뭘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에서 개수행렬의 모양은 분명히 A11, A12, 그리고 A1N이고요. 그리고 A21, A22, A2N이고 맨 마지막은 AN1, AN2, ANN이거든요. 자, 연립방정식을 행렬방정식으로 바꿔서 표시하면 X1, X2, XN이고요. 오른쪽은 여기가 B1, B2, BN이었어요. 이 연립방정식을 AX 이퀄 B의 꼴로 바꿔서 표시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J번째 열의 원소는 분명히 여기가 A1J, A2J, 그리고 ANJ가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J번째 열을 제거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이 성분을 여기다 대신 끼워 놓으면은 여기가 B1, B2, 그리고 BN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요 N차 정사각형열의 행렬식을 계산하는데 요 얘로 바꿔서 집어넣은 J번째 열에 대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은 J번째 열에서 전개하면 원소 뽑아내죠. 얘가 대신 들어갔으니까 B1이 되고 원래 얘의 위치는 1J니까 대문자 A1J가 되겠죠. 원래는 이 J번째 열에 대해서 전개하면 소문자 노란색 A1J, 대문자 A1J잖아요. 근데 요 위치를 얘를 제거시키고 얘를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소문자 A1J 대신에 얘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소문자 A2J 대신에 B2가 대신 들어온다면 그리고 이제 J번째 열에 대해서 전개하면 원래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대신 들어가면 BN에 그 J번째 열에 대해서 전개했으니까 ANJ와 같이 되는데 이것은 마치 뭐예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기호 설명한 것처럼 J번째 열의 원소를 제거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상수를 대신 집어넣어서 만든 행렬식이니까 DJ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DJ가 됐습니다. A의 행렬식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XJ라는 해는 언제나 D분의 DJ로 표시되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크라마 공식에 대한 일반화된 증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규모가 작은 연립방정식일 때든 또는 규모가 더 큰 연립방정식일 때든 언제든지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많은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크라마 공식은 수학적인 어떤 이론을 접근할 때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보다는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어느 때 이걸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여기가 우변이 만약에 여기가 모두 0이 되는 제차 연립방정식이었다고 가정해봐요. 즉 AX 이퀄 제로꼴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었다고 가정해봐요. 개수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었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크라마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보세요. D1 제1열을 제거시키고 오른쪽에 여기 B 대신에 제로 행렬을 집어넣으니까 한 열이 모두 0이죠. 그러니까 X1이 제로가 돼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를 제거시키고 오른쪽에 0으로 된 걸 다 집어넣으니까 얘도 제로고 얘도 제로예요. 다시 말해서 우변이 0이 되는 이와 같은 동차 연립 1차 방정식 또는 제차 연립 1차 방정식에서 AX 이퀄 제로꼴에서 이 행렬은 n차 정사각형이라 보겠습니다.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얘는 자명한 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했을 때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유일성에 대한 설명을 안 했었군요. 이제 해는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데요. 자, 여기 잘 볼까요? 이게 규모가 AX 이퀄 B의 꼴에서 확대행렬을 만들면은 자, 요런 꼴이잖아요. 근데 얘가 n차 정사각행렬입니다. n차 정사각행렬이에요. 그러면은 n차 정사각행렬인데 A tilda는 첨가행렬이에요. 그러면 얘는 규모가 이 A tilda라는 행렬의 규모는 행은 n개가 있고 열은 n 플러스 1개가 있는데요. 주어진 행렬의 랭크는 행과 열의 개수 중에서 적은 쪽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A의 랭크는 n을 넘지 못하고 A tilda의 랭크도 n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A의 랭크는 n을 넘지 못해요. 작거나 같아요. 마찬가지로 A tilda의 랭크도 n을 넘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차피 A tilda는 열을 하나 더 덧붙인 건데 그게 기껏해야 A의 그 행의 개수를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A의 랭크랑 A tilda의 랭크는 같을 수밖에 없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 tilda랑 A는 행은 똑같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의 랭크하고 A tilda의 랭크는 같아요. A의 랭크랑 A tilda의 랭크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앞절에서 우리가 정리를 앞전에서 배웠을 때 이렇게 되면 해가 존재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가 존재합니다. 이거 임으로 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행렬식이 0이 아닐 때 이걸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행렬식이 0이 아닐 때.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바로 앞절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A가 n차 정사각행렬이었을 때 A의 행렬식이 0이 아닐 필요적 무조건은 주어진 행렬의 랭크가 n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행렬의 랭크가 A의 행렬식이 0이 아닐 때라는 가정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가정이잖아요.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이 행렬의 랭크는 정확하게 n이 돼요. 이 행렬의 랭크가 n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개수 행렬의 랭크랑 확대 행렬의 랭크가 같고 더군다나 열의 개수랑 같잖아요. 왜냐면 이게 열이 n개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성질에 뭐가 있어요? 개수 행렬의 랭크랑 확대 행렬의 랭크가 같으면 해가 존재하고 그것이 열의 개수랑 똑같으면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일성도 증명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해가 어떤 모양일까 하고 봤더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해가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크라마 공식은 이제 이런 수학적인 어떤 명제를 다루려고 할 때 AX 이퀄 0이라는 제차 연립 방정식을 다루려고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실제로 연립 방정식 해를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기에는 좀 더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든가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또 학교 과제물 같은 데서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또 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즉 우리가 가우스 수호법으로도 한번 구해보시오. 같은 연립 방정식을 1번 가우스 수호법으로 풀어보시오. 2번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시오. 이렇게 보통 시험에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질에서 배우는 역행렬을 이용해서 풀어보시오. 이런 것도 있어요. 또는 이제 가우스 조르단 소거 방법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역행렬에 관한 것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역행렬을 이용해서 역시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